드립니다. 나는 평택 사는 60대 호라비입니다. 견실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평생 근무했습니다. 40대의 와이프가 바람나서 이혼당하는 뼈아픈 슬픔을 겪었습니다. 딸 하나 있는 거 잘 키워서 지금 서울에서 헤어 디자이너 합니다. 정년 퇴직하면서 평수 줄여서 방 2개짜리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은 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주었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에 퇴직금에 연금 받으면서 혼자 편히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달 오면 밥 먹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어느 날 동네 아파트 단지 옆에 빈 땅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주말 농장을 분양한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음식에 신경을 쓰다 보니 농사를 짓고 싶었습니다. 특히 오이, 가지, 당근을 내 손으로 재배해서 사계절 내내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내미 곧 결혼하면 달래집에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돈집에도 직접 재배한 것 보내야겠다는 소박한 꿈도 생겼습니다. 시청에 분양 신청서를 쓰러 갔습니다. 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내 옆에 어떤 아줌마도 쓰고 있었습니다. 신청서 쓰고 와서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농사 공부했습니다. 땅을 분양받자마자 신이 나서 준비한 대로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내 땅 옆에 분은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일 정도 지나서 그날도 주말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봤더니 그 아줌마였습니다. 시청에서 분양 신청서 같이 썼던 그 예쁘장한 50대 아줌마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아줌마 어디에 분양받았나 왜 안 보이지 궁금했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왜 안 보이나 궁금했습니다.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냥 막연히 농사 욕심에 그 광고문 보고 일을 저질렀는데 막상 집에 가서 아들하고 의논하니 아들이 바빠서 못 도와준대요. 며느리도 손주 둘 키운다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시간이 가버리고 오늘 혼자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장비도 없고 농사일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장비도 빌려주고 이것저것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밭에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 아줌마네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호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과 같이 부부처럼 일해봤습니다. 끝나고 그녀가 저녁을 사겠다 해서 근처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사모님 왜 일하러 안 오시냐고 상처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대에 이혼하고 혼자 딸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것을 물어봤네요. 사실은 저도 30대에 이혼하고 아들 둘 키우며 혼자 살았습니다. 네. 어쩌면 둘이 이런 비슷한 인연이 우리 둘은 그날 죽이 잘 맞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나누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딱 10살 어렸습니다. 고향은 저와 동양으로 전라도 남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아줌마 미영 씨와 잘 되고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김에 그 집 농사를 다 지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미영 씨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무럼요. 고향 동생 만났는데 오빠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호호 오라버니 그렇게 말하시니 너무 편해요. 그럼 오라버니가 저희 농사 좀 지어주세요. 그날 저녁 밥값도 미영이 낸다는 것을 억지로 제가 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고향 동생에게 오래 비간 능력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기분 좋았습니다. 달이 휘영청 뜨 있는 게 마치 미영이 얼굴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설레는 것이 마음속에 조그마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40대의 마누라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여자를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정 참을 수 없으면 돈으로 샀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여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살아왔습니다. 그 독한 결심 덕분에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노후 준비는 확실히 했습니다. 근 20년 동안 한 번도 특히 여자한테 싸구려 커피 한 잔도 안 샀습니다.
이번에 내가 미영이에게 밥을 산 거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또 상처받은 일을 함께 아닌가 하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미영이네 농사도 같이 지었습니다. 고마운 게 미영이도 꼭 매일 온다는 것입니다. 손주를 봐줘야 하니까 미영이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얼굴만 보고 가더라도 매일 온다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내가 몇 시에 오는지 물어보고 꼭 와서 내 얼굴 보고 간다는 거예요. 항상 미안해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의가 바른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저한테 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저는 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기가 싫었습니다. 미영은 저를 실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농사는 어느덧 순조롭게 되어서 점점 밭은 예쁘게 변해갔습니다. 오이가지 당근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가 커가는 것처럼 가지가 커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와 조그마한 밭에서 부딪히며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간 어린 소년의 마음이었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과 같은 심정이랄까? 마음속에 커다란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밭으로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착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이제 그만 이 일을 차렸으면 좋으련만. 이제 좀 가까이 내 곁으로 다가오면 좋으련만.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밤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2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밤이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 혼자서 보내는 밤이 싫었습니다. 집안에 나 말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오줌 마려워서 자다 일어날 때 옆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운이 흔적이 배어있는 활기찬 집안이 그리웠습니다.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의 기운이 생각났습니다. 가지가 중간 정도 자란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지를 붙들고 그녀가 이렇게 혼자 말을 했습니다. 가지야, 가지야. 너 다 자라면 오라버니 집에 가서 가지찜을 해버릴 거야. 오라버니가 제발 우리 둘을 맛있게 먹어줘야 하는데. 요즘 나도 열심히 몸 관리, 피부 관리 한단다. 우리 둘이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자. 우연히 그날 이후로 몸매 라인이 확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짧은 몸에 꽉 끼는 하얀 티를 입고 왔습니다. 군살 없이 처녀 같은 몸매로 저를 완전 죽여놓았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밭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밭일이 끝나고 나면 둘이서 동네 맛집을 돌아다니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돈은 모두 제가 냈습니다. 둘이 식성도 비슷해서 항상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술 한잔 하면 분위기를 좀 로맨틱하게 만들 수 있으련만 이혼 이후로 열받아서 술을 딱 그렇습니다. 미영도 술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둘이 항상 맨정신에 있으니까 전혀 저 돌부처 같은 인간은 여전히 말이 없네. 그날 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미영이 몇 번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했다. 내일 가지 따가지고 오라버니 집에 가서 가지찜 해먹고 싶은데 저는 더듬거리면서 겨우 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겠다. 미영은 좋아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뒤태를 복신없이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미영은 가지 앞에 가서 가지를 잡고 혼자 말을 하고 땄습니다. 가자 가지야 우리 먹히러. 너는 식탁에 눕고 나는 침대에 눕고 풍성한 수확을 하고 와서 아파트에 와서 풍성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미영은 처음 와보는데 마치 제 집처럼 능숙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나의 꿈이 절반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바지 미영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뒤태를 보았습니다. 우리 둘은 가지를 앞에 두고 다정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 한잔 했으면 이 분위기를 깰 수 있으련만. 가지찜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다 하고 허브차까지 한 잔까지 했습니다. 미영이 드디어 떠날 때가 되어 현관문까지 갔지만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현관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나자 정신이 확 깼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 지금 뭐하고 있니? 내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 인생 최대의 베팅을 했습니다. 미영아, 가지마. 내 곁에 있어줘. 미영이 후다닥 돌아서며 오빠 하면 해품에 안겼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사랑해, 오빠를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우리는 준비돼 있는 신혼방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달려드는 내 입술에 미영이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천천히 하자. 천천히 그리고 뜨겁게 오래오래 하자. 매일 밤 생각대로 우리의 첫 밤을 만들고 싶어. 미영은 입술로 내온 전신을 하나씩 정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혼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정말 어렵게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농작물 가지가 만들어준 가지 부부입니다. 가지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도 저녁상에 가지찜이 올라왔습니다. 밤에는 조개찜도 먹을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하하하. 오늘 혼자 보는 소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눈영양제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